자,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그 교재 있죠. 6분에서 나온 교재를 한번 복습을 쫙 해볼까요? 먼저 이모굴라 보겠습니다. 이모굴라. 여러분 연도 잡는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에 있죠. 요 끝까지 딱 나간 다음에 이 연도 정말 쉽게 잡는 법 이런 거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연도는 가볍게 보십시오. 우리 시험 문제에서 연도를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연도는 좀 알아주시면 유리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안정적으로 풉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기억하는 방법으로 갖다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내용 중심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모굴란 우리 이제 육군 자료에서는 뭐라고 서술하고 있는지 볼까요? 배경, 군제개혁,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교육, 민씨 정권과 개화정책의 반발. 전반적으로 이제 그 통립의무화문에서 실시된 있죠. 군제개혁, 그러니까 구식군인을 차별하면서 신식군인을 갖다 만들어내는 이런 개혁에서 구식군인들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에 대한 반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밀란에서 보시면 도시 빈민들이 같이 동조했었죠. 그거는 이제 2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곡물 유출로 인한 각 국가 폭동. 그 다음에 이제 전개양상 쉽습니다. 그냥 책 읽듯이 한번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구식군대의 폭동과 도시 하층민 가담. 얘들 싫어하는 애들이 바로 민씨 일파. 그 다음에 일본 애들.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잠시 재집권. 하지만 청나라가 개입하면서 흥선대원군 납치하면서 민씨 세력이 재집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오히려 중요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둔가, 청군의 주둔가, 고문 파견, 그 다음에 조총, 상민, 수륙, 무역장들. 이름 더럽게 긴데 이거 정확하게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에너지 낭비예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재물포조약. 예, 일본 애들 피 좀 봤다고 했죠. 예, 그에 대한 조약을 갖다 맺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2페이지 보면 사료 나오죠. 조총, 상민, 수륙, 무역장정. 요 사료 정말 중요합니다.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요 사료 중에 여러분 좀 착각하기 쉬운 게 사조 있죠. 북경과 한성의 양아진에서의 객자 무역을 허락하되 양국 상민의 내지 판매를 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얼핏 읽으면 이래요. 그러니까 느낌이 내지 무역은 금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 뒤에 단서를 보세요.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 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니 상인들이 내지 무역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있죠. 지방 간이 허락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청나라가 힘이 세요.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내지 무역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항기 주요 세력 개화파 아까 얘기했던 거 그냥 쭉 그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문구들을 그대로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했던 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있죠. 이런 문구들은 시험에 이 문구들이 가깝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항상 있죠. 제가 이제 그 먼저 이제 이해를 하시면 제가 요약해 놓은 자료 있죠. 그림으로. 나름대로 좀 그 깔끔하게 요약해 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보면서 이해를 돕고 있죠. 그 다음에 복습은 꼭 6군에서 나온 자료 있죠. 요거를 갖다 한번 보면서 복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문제 푸는 거예요. 요거와 관련된 문제. 요렇게 이제 몇 번만 반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반복을 갖다가 여러분 이 반복이 좀 반복할수록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적어도 이제 5번 이상, 한 10번 정도 보시면, 여러분 시험에 분명 고득점 합니다. 근데 10번 보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처음에 수업 듣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이거 자료로 갖다 이해한 다음에 보는 거는 1시간 해버리면 한 30페이지 이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맘먹고 봐도 책 한 권 이거 다 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반복을 좀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있죠.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습을 잘한다는 거예요. 복습을. 그러니까 복습하는 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해본 공부를 좀 안 해본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복습을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이제 복습 같은 거 되게 싫어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좀 뭐든지 이제 공부 같은 거 하면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 이전까지 저도 이제 항상 중간 혹은 그 이하였습니다. 저도 바닥을 기어본 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복습이라는 게 공부하는 요령 중에 제일 그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예습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습은 오히려 있죠.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죠. 뭐랄까 여러분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확률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학원 강사라든지 그 선생님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 공부의 방향성, 어디를 공부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여러 번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복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분명히 짧은 시간 안에 고득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사관 시험은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만 하신다면 있죠. 3개월? 3개월도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만 하면 이 국사 같은 거 정말 열심히 하시면 일주일 열흘만 해도 성적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을. 그리고 복습을 꾸준히 해줘야 되고 사람 머리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잊어버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잊어버려. 근데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랑 차이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복습을 할 줄 알아요. 복습을. 그러니까 복습하는 요령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 이 공무원 시험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한 10대 번, 한 20번 정도 책을 갖다 해독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도 그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공부 분량이 절대적으로 작아요. 공무원 분량이라는 거 보시면 공무원 이제 교재 같은 거 기본적으로 책 두께가 그러니까 문제지까지 합하면 요 정도 돼요. 요거로 갖다 한 20번 돌리는 거라 여러분 꼴랑 그 책 2권 정도 한 요 정도 10번 돌리는 거라 완전히 공부 분량이 10배, 그러니까 10분의 1, 20분의 1 체감 분량으로 치면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공부할 때 이제 중요한 점이 절대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 번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균질하게 있죠. 여러 번을 갖다 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만에 끝장내는데 안 돼요. 단칼에 잘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예. 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해 안 됐던 거를 내가 이게 이 부분 이해가 뭔가 안 되는데 요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까지만 알아도 여러분이 더 한 발자국 나아가기 위한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공부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고 또 반복을 하면서 그 이해를 안 되는 부분이 다음번에 볼 때는 언젠가 자기도 모르고 이해가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그 뭐랄까 메워지지 않은 구멍들이 꼬박꼬박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메워지면서 공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공부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균질하게 여러 번 보세요. 여러 번. 완벽하게 보는 게 아니라 완벽주의자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완벽주의자들 책을 갖다 딱 보면 앞에만 새까매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으로 가면 뭔가 이제 책이 좀 뭔가 좀 깨끗해지죠.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완전 새 책이죠. 이런 사람들은 합격하기 어려워요. 쉬운 시험은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쉬운 시험은. 근데 부사관도 이제 완전 쉬운 시험이라 하기 어렵거든요. 균질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합격을 합니다. 해독을 쌓을 수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세요. 이제 개합화 들어갑니다. 잡소리가 좀 많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 그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런 세부적인 지식보다도 1번 이제 계하 사상의 형성. 뭐 대충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특별한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실학의 북학파, 일본의 메이주신, 청의 양무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그게 통상 계하론이 되고요. 이게 두 파로 갈라지는 겁니다. 온공계하파, 급진계하파. 온공계하파는 김홍집 그리고 그 똘마니들, 그리고 급진계하파는 김옥균 그리고 그 똘마니들. 그 다음에 개혁방연 온공계하파는 중국 노선, 중국 양무운동을 받아들여 가지고 있죠. 근본은 유지하되 있죠. 기술만 배우자는 거고 있죠. 급진계하파는 일본 메이지 유신을 받아들여서 자존심 다 버리고 뿌리부터 바꾸자는 거예요. 뿌리부터. 그 다음에 이제 위정척사파 있죠. 위정척사파. 위정척사파는 이제 보시면 이제 결국은 이제 서양 애들 그리고 서양 애들은 일본 애들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성리학 빼고는 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나눠놨죠. 여기는 예, 이렇게도 구별할 수 있어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구별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흥선대원군이 활동할 때 있죠. 통상 그 서양 애들이랑 놀지 말자는 거예요. 얘들 오면 무조건 싸우자는 거예요. 촉하주전노. 그리고 70년대는 이제 민비가 집권을 하고 개항을 할 때 그에 대해 반대하는 거예요. 최익현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최익현은 워낙 중요해요. 외양일체론 5불가설이 있는데 그 안에 핵심 내용이 외양일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조선책략에 반대해서 이만손, 홍제학 같은 사람들이 그 만인소 이런 거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원척사소, 만인소 이런 거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90년대는 항일의병으로 연결돼서 가는 겁니다. 의는 그냥 뭐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거 외우라고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갑신정변 배경 읽어보시면 돼요. 뭐 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온공계하파가 개화정책 주도, 급진계하파 쪽에서는 쏙 터지겠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급진계하파가 이제 돈 빌리러 갔다가 이게 잘 안 되는 거, 그 얘기는 여기는 없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까지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군이 프랑스와 전쟁터쯤에서 군사가 이제 절반이 되고 일본이 지원해주겠다 이런 거짓 약속을 하는 거죠. 그걸 믿고 애들이 이제 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그러니까
3일 만에 실패합니다. 청나라가 개입하고 일본이 약속을 안 지키면서 14개조 개혁정강 여기 엄청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 시험에서 이거보다 심화돼서 나와요. 제가 해드린 자료 있죠. 그걸 갖다가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 및 결과에서 한송조약과 텐진조약 요거는 이제 꼭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송조약은 조선과 일본이, 그 다음에 텐진조약은 그 청나라와 일본이 같이 철군하는 요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립론과 관련된 내용, 영국의 거문도 점령과 조선 중립파론이 있죠. 예, 요런 내용들 읽어주시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를 꽤 많이 풀었죠. 그 다음에 이제 30번 보기와 같은 사실이 초래된 사건은 뭐 대표적인 게 뭐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 그 다음에 90군대의 차별, 이게 결정적인 힌트죠. 90군대의 차별 대우 뭐예요? 그러니까 이모군란이 되는 거죠. 1번 사실이 초래된 사건은 30번에 그죠? 그러니까 1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모군란의 결과를 북에서 모두 고르면 기욱 국내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일본이 아니라 청의 영향력이죠. 얘는 틀리고 미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이거는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갑신정변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모군란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이 조선에 적극적으로 간섭, 맞죠? 청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일본이 배상금을 지급하고 일본군이 서울에 주둔하게 되었다. 맞죠? 그러니까 무슨 조약에 의해서? 제물포 조약에 의해서. 정답 4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모군란의 결과와 관련이 없는 것은 청의 내정 간섭 강화. 맞아요. 청과 텐진조약의 체결. 맞아요. 틀려. 이거는 이모군란이 아니라 뭐예요? 갑신정변.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 2년 상관을 2년 차이를 두고 일어나는데 이게 성격도 뭔가 비슷한 점이 좀 있고 해서 두 개를 갖다 바꿔놓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제한이라고 있죠. 제물포조약과 한송조약을 바꿔놓기도 하고 텐진조약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있죠. 이렇게 막 바뀝니다. 그러니까 좀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답이 이제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번 제물포조약. 이건 이모군란 직후예요? 아니면 갑신정변 직후예요? 이모군란 직후죠. 그러니까 예, 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갑신정변 후. 맞아요, 틀려? 1번 바로 틀렸네요. 그러니까 공사관 보루구실로 일본은 일본군의 한국 주둔을 승낙받았다. 어때요? 제물포조약에 일본군 주둔 나와 있죠. 맞는 내용이고 조선은 대간을 특파하고 국서를 보내 사죄할 것을 규정하였다. 뭐 조선이 사과한다고 했겠죠. 뭐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문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크게 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1번이 명확하게 틀렸지 않습니까? 실제 시험해 보시면 거의 그냥 시험에서 전형적으로 다루는 문구가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꽤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매달리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답을 결정할 때는 아주 명확한 역사적인 전형적인 문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어려워할 거 없어요. 이런 데 시간 끌지 마세요. 조선 정부는 일본의 배상금 지불 맞죠? 그러니까 제한해서 제물포조약, 한송조약 전부 배상금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에 대한 조공 폐지, 문벌 폐지, 지조법 개혁, 탄가놀이, 모든 재정 호조 관할 뭐예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갑신정변 얘기죠. 그러면 일본군의 개입으로 실패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일본군이 개입을 하게 됐는데 얘들이 제대로 안 도와준 거예요. 갑신정변에서 일본군이 개입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개입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얘들이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고 나서 제대로 그 급진기아파들을 안 도와줬던 거예요. 예,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막상 청과 맞닥뜨리게 되니까 얘들이 퇴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갑신정변에 실패하는 겁니다. 일본군이 개입한 건 맞아요. 근데 일본군 개입으로 실패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김옥균, 박영호, 홍영범 주요 멤버입니다. 우정국 개국 축하연 맞아요. 그러니까 홍영식이라는 사람이 우정국을 갖다 열고 그 축하연에서 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 이게 갑신정변의 의죠. 근대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던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과 관계가 먼 것은 입헌 군주제 추구 맞아요, 틀려? 맞죠? 당시 세계대세 파 근대 절감한 세력 맞아요, 급진기아파 역사 발전에 합치되는 근대화 운동의 선구자이다. 충분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실패하긴 했지만 양무운동을 본받은 급진적 기억 세력이 어때요? 그러니까 양무운동이 아니죠. 양무운동은 뭐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웅공기아파.
그리고 얘는 뭐예요? 문명 교화로, 메이지 유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신정변에서 제기된 개화당의 그 목표가 아닌 것은 경찰제도 도입. 맞아요, 틀려? 좀 헷갈리나? 그 다음에 이제 청에 대한 순사가 경찰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청에 대한 4대 관계 폐지 어때요? 일본이 주도했던 세력은 항상 청과의 관계를 갖다 끊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입헌 군주제의 실시, 이건 어때요? 맞죠? 그럼 토지제도의 개혁 어때요? 우리 지조법 개혁과 토지제도 개혁은 구별해라고 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서 제시된 개혁 내용을 공통으로 포함한 것은 청과 조공관계 청산, 일본이 관련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인민평등, 해상공국 재정이 일어나, 뭐예요? 예, 바로 이 갑신정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다음 사건들 이후에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한 나라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청나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문의 기역디귿에 들어갈 나라를 바르게 고른 것은 요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죠. 그러니까 19세기 기역은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었고, 누구예요? 그러니까 바로 러시아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니은은 이를 경계하였다. 러시아의 어떤 남하, 얼지 않는 그 항구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오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나라 니은이 있어요. 니은이 누군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니은 보니까, 그러자 니은은 즉각 함대를 파견하여 디귿을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함대를 파견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갖다가 그 견제했던 거 누구예요? 그러니까 바로 영국이죠. 그리고 디귿을 불법 점령했다. 디귿은 어디예요? 그 바로 이제 거문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 됩니다. 다음 거는 이제 동학농민운동이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앞에 쪽에 있죠. 개화 주요 세력과 관련된 문제 안 풀었었거든요. 세 문제인가 안 풀었는데 그거를 한번 보죠. 어딨지? 막상 찾으려면 잘 안 보이죠? 찾았습니다. 35페이지 14번. 다음 내용과 연관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박규수, 오경석 등은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주장하였다. 얘들은 무슨 파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규수, 오경석. 얘들은 초기 개화파죠. 그러니까 통상 개화파라고 불립니다. 얘들 밑에 온건과 급진 개화파가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교의 교, 즉 그 외교의 교는 즉 사로서 마땅히 멀리하여야 되지만 그 기는 즉 리로서 가히 이용 후생의 바탕이 될 것인즉 농상, 의학, 군대, 주차 등은 어찌 이를 멀려거리 하겠는가. 요 글을 읽고 이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지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같아요? 이 글을 읽어보니까 얘들은 개화파 같아요? 아니면 위정특사파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화파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개화파 같다면 온건개화파 같아요? 급진개화파 같아요? 그까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쪽에서 보니까 외국의 교, 사는 사땅이, 마땅히 멀리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기는 즉 리로서 가히 이용 후생의 바탕이 될 것인즉 기술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 우리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근본은 유지를 하면서 기술은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얘들은 누구예요? 온건개합. 얘들은 잠시만요. 얘들은 온건개합파가 되는 거죠. 온건개합파. 그러니까 동도서기를 갖다 좀 풀어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외인이라고 하나 양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정척삭파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개항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양 일초론 최익현의 글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는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 옹호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의 정신문화 개성은 서양의 물질문화의 수용을 주장하였다. 나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요? 나는 온건계아파에 대한 설명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가 아니라 가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는 주리로, 나는 주기로. 생뚱맞은 선지죠. 그러니까 주리론, 주기론 조선시대 때 있었던 논의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는 우리의 정치 사상을 유지하려는 사상이다. 이건 맞아요, 들려요? 맞죠? 정치와 사상은 유지하면서 있죠. 물질적인 문명, 기술 같은 걸 받아들이라는 사상이요. 그게 정답 4번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요. 근데 요까지도 여러분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인물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항로, 기정진, 최익현 누구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위정척사 운동을 갖다가 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항로라든지 기정진 요런 세력들은 1세대, 그 다음에 최익현 2세대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번 여기까지 보시고 지금 우리 동학농민운동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이제 세 번째 시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주도권을 쥐고 한 10년 정도 흘러가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사건이 전개돼 가는지 우리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공백기간이 있다고 했어요. 요 사이에. 요 시기 동안 우리 민중들은 살기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10년 동안 이제 일본이 내지 무역까지 침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 애들이 쌀값을 엄청나게 띄워놓는 거예요. 백성들은 살기 좋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일본 애들이 쌀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뽑아가면서 뭐를 갖다 쏟아붓냐면 영국산 면직물, 질 좋고 저렴한 영국산 면직물을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서 또 간의 수공업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백성들 정말 살기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사회가 개판이 돼버리죠.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기우는지 아세요? 종교로 기웁니다. 꼭 사이비 종교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당시 이제 동학이라는 종교 있죠. 동학이라는 종교가 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대부분 이걸로 할 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청이 내정 간섭이 심화된 상황에서 있죠. 일본의 미면 교환 시스템, 쌀미와 면화 이렇게 이제 교환 시스템이 이루어지면서 곡물 가격 폭등하고 수공업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10년간 있지 않습니까? 이 10년간 방공령 같은 거 막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공령 들어보신 적 있죠? 언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방공령이라는 건 그 무역장정이 있었습니까? 조일 무역장정. 요게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조일 통상장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일본이 그러니까 체국 대우를 얻어가면서 두 개를 주는 거예요. 두 개 주는 게 바로 관세와 방공령을 갖다 줍니다. 그 방공령을 우리가 얻어가지고 이때 써먹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못 써먹어요. 방공령은 뭐냐면 곡물의 유출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예, 우리 백성들 먹을 것도 없다면서 곡물 유출을 금지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일본이 방공령을 줄 때 단서를 하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미리 일본에 통보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못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본 애들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배상금 지불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방공령 몇 번 반포를 하는데 전부 뭐라고 해야 되지? 배상금만 지불하고 그러니까 철폐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실행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방공령이 철폐될 때도 바로 이때요. 그러니까 되게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웠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동시에 이제 국가는 있죠. 신문물이라든지 배상금 지불한다고 백성에 대한 수탈을 갖다 또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백성들 힘든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동학이라는 신흥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비기트를 갖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동학이라는 종교가 있죠. 성격이 이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동학이 성장. 삼남지방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한반도 남쪽에 있는 세 개의 지역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최남단에 있는 세 개의 지역 뭐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예요. 그러니까 예, 요 지역을 갖다 중심으로 동학이 성장합니다. 동학은 원래 경상도에 생기거든요. 경상도의 잔반이란 말은 거지 같은 양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같은 양반 출신인 최재우 있죠. 최재우가 만든 종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최재우 죽고 나서 있죠.
최재우 죽고 나서 최재우가 그러니까 혹세무민 사이비 교주라는 누명을 쓰고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이비 교주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그래 그런 누명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죽고 나서 2대 교주가 누구였지? 최재우 최시형이래요. 최시형이 2대 교주가 되는데 이 최시형이라는 인물이 조직관리의 천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최재우 죽고 나서 있죠. 원래 경주에 그러니까 지방 종교였던 동학을 갖다가 삼남지방 전국에서 제일 세력이 큰 종교로 업그레이드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얘들이 세력이 커진 거예요. 커진 다음에 얘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삼내 집회에서 뭐라고 주장하냐? 초기의 주장은 종교적인 주장입니다. 종교적인 주장.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우리 교주, 우리 최재우 사이비 교주의 누명을 쓰고 죽은 우리 최재우 사이비 교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동학 합법화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주의 누명을 풀고 동학을 합법해 달라 이런 주장을 갖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전라도에서 가서 전라도 감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 도지사죠. 관찰사. 예.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했는데 전라도 관찰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니 내가 걔 누명을 갖다 풀어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갖다가 사이비 교주로 지명을 하고 사형 선고를 했던 사람은 흥선대원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내가 감히 흥선대원군에 반하는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꼭 너네 교주의 무죄를 갖다 입증받고 싶으면 나한테 오지 말고 서울로 가라고 한 거예요. 민비 찾아가라고 한 거예요. 이때는 이제 그 집권자가 이제 민비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동학 교주들이 민비를 갖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조, 신원, 복합 상소예요. 교조는 바로 그 최재우로 얘기하는 거예요. 최재우의 신원이 있지 않습니까? 신원을 복합해달라.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최재우의 누명을 벗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동학을 합법해달라. 이러고 얘들이 서울로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개떼처럼 몰려오니까 민비 잠시 쫄았어요. 민비가 그래가지고 바로 판단을 안 하고 있죠. 좀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너네한테 판단을 해줄 테니까 일단은 내려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민비가 판단한 거예요. 근데 민비가 판단했는데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민비는 있죠. 이 동학 농민군을 갖다가 그러니까 밀어내요. 어떻게 밀어내냐면 얘들이 자기 그러니까 자기 체제로 갖다 누명을 벗겨주고 이걸 갖다 합법해달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민비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복합 상소에 올라왔던 그 동학 교도들 있죠. 이 사람들을 갖다 체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학농민군은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군이 있죠. 민비를 갖다 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훈집회라는 게 바로 연결해서 열리는데 여기서 있죠. 척외 양창이를 외치면서 민비를 적으로 돌립니다. 아니 척외 양창이는 무슨 뜻이냐? 외와 양 그러니까 외와 그 외를 갖다가 외를 물리쳐 가지고 있죠. 을을 펼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를 물리쳐서 을을 펼치겠다. 양자가 항상 헷갈려요. 양자가 물리칠 양자와 서양할 때 양자가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건 물리칠 양자예요. 아니 제가 착각했네요. 외와 양을 배쳐가고 있죠. 을을 갖다가 펼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 양을 갖다가 배쳐가고 을을 펼치겠다. 근데 이게 민비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 외와 양을 끌어들인 세력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바로 민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민비까지도 적대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성격을 갖다 띠게 되는 겁니다. 동학이. 이렇게 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된 동학이 있죠. 동학이 농민운동을 갖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농민운동. 1차 농민운동은 반봉건이요. 바로 민비와 기득권 세력들이죠.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한테 반발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고부봉기입니다. 고부봉기. 1차 농민운동의 완벽한 시작은 백산봉기예요. 고부봉기는 1차 농민운동의 배경으로 보시면 돼요. 조병갑이라는 사람 있죠. 나름대로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탐관오리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부 사람들을 갖다 수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수탈을 하냐? 막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뜯을 수 있는 건 다 뜯어내요. 그 다음에 있죠. 좀 더 뜯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만석보라는 있죠. 보를 갖다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보는 뭐냐면 조그만 저수지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 저수지를 갖다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수탈하기 위해서, 백성을 수탈하기 위해서, 백성에게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보를 만들면 이 보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 더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야 우리 저수지 필요도 없는데 뭐하러 그거 만들어가지고 우리 세금 뜯느냐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커지면서 고부봉기가 일어나서 조병갑을 갖다가 몰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부봉기와 관련된 유명한 역사적 증거물 하나가 사발통문이라는 거예요. 사발통문. 사발통문은 좀 재밌는 게 있죠. 고부봉기에 참가했던 있죠. 사람들 이름을 갖다 여기 적어놨는데 요거를 갖다가 사발처럼 있죠. 사발처럼 삥 둘러서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렇게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러니까 못돼 처먹은 조병갑의 학정 때문에 우리가 봉기를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발통문. 왜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뭐랄까 참가자들 이름을 갖다 적어놨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모자가 누군지 알리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봉기가 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요. 근데 성공을 하는 밀란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국가는 보면 있죠. 주모자들은 처벌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모자를 갖다가 주모자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있죠. 요런 사발통문을 갖다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고부봉기가 일어나서 백성들이 조병갑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이 된 거예요. 걔가 바로 안핵사예요. 안핵사는 그 관직의 이름이에요. 벼슬의 이름이에요. 벼슬의 이름. 안핵사 이용태, 이름은 이용태죠. 이용태라는 안핵사가 파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이용태가 있지 않습니까? 조병갑이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병갑이 편을 갖다 들어줬을까요? 아니면 이 농민들, 고부에서 봉기를 하는 농민들의 편을 들었을까요? 아니 물론 잘못은 병갑이한테 있는데 무조건 백성들한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갖다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갖다 잡아 가두고 있죠. 고문을 해가지고 죄를 자백을 받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있죠. 못 참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번엔 제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산에서 이게 이제 진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1차 봉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산에서 이용태 학정에서 반발해서 동학농민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전라도입니다. 그리고 이 동학농민군이 있죠. 전라도 일대를 갖다 장악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황토현이라는 곳에서 있죠. 지방군을 갖다가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방군이 깨지니까 이제 중앙에서 군대가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경군이라고 하거든요. 경군. 그 경군도 황룡촌에서 깨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전라남도의 중심 도시. 제가 지금 착각을 했죠. 전라북도의 중심 도시인 전주성을 갖다 장악합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제가 방금 착각을 했는데 그럼 전라남도의 중심 도시는 어딜까요? 나주입니다. 나주. 예. 전라도라는 이름이 전라도의 전북과 전남의 두 개 도시들 첫 글자를 딴 거거든요. 바로 이제 전주와 나주예요. 그러니까 전북의 중심 도시인 전주를 갖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학농민군의 최대 성과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종과 민비는 뭔가 다급해지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군이 일어났는데 지방군이 못 막아내는 거예요. 거기다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관군조차도 진압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실패하는 거죠. 거기다 지방의 아주 중심 도시를 갖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비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비 또 누군가에게 SOS를 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청나라 오빠한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텐진조약 기억나시죠? 그 텐진조약에 의해서 일본군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내 분위기가 정말 묘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관군대 있죠. 동학농민군 사이 안 좋죠. 그러니까 거기다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또 일본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 내부의 문제보다 청과 일본과의 관계가 뭔가 더 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청나라한테 주도권을 빼앗기고 10년 동안 칼을 갖다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일본군과 청군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비 불러놓고 있죠. 아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고종 있지 않습니까? 고종 보니까 아무래도 이대로 놔뒀다고는 사단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종이 그러니까 동학농민군한테 먼저 손을 갖다 내밀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원하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도 우리 조선이 청과 일본의 전쟁터가 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그 손을 갖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전주 화약이에요. 그럼 우리 동학농민군과 누구예요? 고종이 손을 갖다 잡았어요. 화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청군과 일본군은 조선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들은 이제 집으로 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보시면 청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민비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우리 부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본은 조선에 있어야 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 보니까 일본이 그 명분을 억지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 명분 만들기 전에 요거 설명하고 갈게요. 보니까 예, 전주화약 이후에 전라도에 집강수라는 농민이 주도하는 개혁기구가 설치가 돼가지고 있죠. 폐정개혁안이란 개혁안을 갖다 실행합니다. 폐정개혁안 내용은 뒤쪽에서 배울 겁니다. 예. 그리고 전라도죠. 전라도 삼남지방에 그 동학이 퍼져 있었는데 집강수가 설치되었던 곳은 전라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차 봉기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교정청은 여러분 시험에서 어려워서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교정청이라는 거는 중앙에서 있죠.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강수의 폐정개혁을 갖다가 지지해주기 위해서 만든 중앙의 기구예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왕과 동학농민군이 화해를 한 거예요. 서로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청일양국은 그 조선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일본이 문제를 갖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떤 산안을 일으키냐면 경복궁을 점령해 버립니다. 경복궁. 경복궁은 우리 왕이 사는 궁이죠. 그러니까 우리 왕과 왕비를 포로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은 뭐냐? 예. 너네 조선이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참 불쌍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예. 조선이 청나라 밑에서 제대로 된 근대화를 못하고 있는 게 일본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일본이 너네를 갖다 근대화 시켜주기 위해서 경복궁을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거기다가 얼굴마담도 하나 내걸죠. 일본 애들이. 누구를 내거냐면 바로 그 당시 그러니까 밀려나 있었던 흥선대원군 있죠. 흥선대원군을 갖다가 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번에 네가 다시 재집권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흥선대원군 얼굴마담으로 해서 경복궁을 갖다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학농민군들은 해산했던 동학농민군이 있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명분이 뭐냐면 있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그리고 일본군이 경복궁을 갖다 점령하면서 흥선대원군의 얼굴마담을 이용을 하거든요. 이용을 한 다음에 있죠. 바로 경복궁 점령하고 나서 바로 흥선대원군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흥선대원군 짜증나는 거죠. 얘가 동학농민군을 장악을 한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있죠. 예, 청나라군이랑 합사를 해서 일본군을 갖다 쓸어버리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편지를 갖다 믿고 동학농민군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 2차 봉기. 이번 2차 봉기 때는 전국적 봉기입니다. 전국적 봉기. 남북접이 합세합니다. 남북접. 원래 이제 1차 봉기 때는 전라도에 있는 남접만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2차 봉기에는 충청도에 있는 북접까지 해가지고 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규모가 더 큽니다. 예. 근데 2차 봉기 때는 패배합니다. 패배하는 이유가 일단 일본군이 동아시아의 당시에 그러니까 최강군이에요. 거기다 우리 관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군 편을 갖다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또 우리 양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들도 일본군 편을 갖다 들어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공주금치 서울로 올라가는 길목이에요. 여기서 이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전봉준이라는 동학농민군의 그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패배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끝이 나는 겁니다.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반봉건 반외세 농민운동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는 1차 농민운동 있죠. 이게 반봉건적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2차 농민운동은 뭐예요? 일본에 반발해서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에 반발해서 일어나는 거죠. 반외세. 이 두 개를 합해서 반봉건 반외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가보개혁의 반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요거 직후에 가보개혁을 갖다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죠. 그 가보개혁에서 동학농민군이 주장했던 내용들 있죠. 일부를 갖다가 실현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의미를 갖다 가진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의병활동으로 개성. 동학농민군이 결국 성공에 실패해요.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잔당들이 살아남았겠죠. 얘들이 나중에 가면 의병활동으로 연결돼서 갑니다. 그 다음에 한계도 보겠습니다. 근대로의 길을 제시 못함. 무슨 말이냐면 아래로부터의 기억.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갑신정변이랑 대비되는 거예요. 갑신정변은 위로부터의 기록이죠. 아래 사람들이 동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반대로 있죠. 동학농민군은 밑에 사람들, 민중들이 주도해서 했는데 근대로의 방향을 제시를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근대적 정치 체제라든지 근대적 이상을 제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냥 뭐 토지를 갖다 평균 문제 간다든지 우리 농민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좀 괴롭히지 말라, 이런 내용들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떤 정치체라든지 공화정이라든지 입헌군주제 같은 어떤 근대적 정치체라든지 이상을 갖다 제시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거 알겠습니까? 뭐 예. 얘들 보면 이제 주장하는 걸 보면 이래요. 보니까 우리 과부들 제거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거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누구예요? 백종들 쪽팔리니까 백종들이 쓰는 요 조그만 가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요런 것들 쪽팔리니까 쓰지 말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계합화와 양반을 적대시했다. 그러니까 우리 안 그래도 힘이 없는 상황에서 내부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도 이제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국민운동 그러면 이제 그 육군에서 나온 자료 한번 볼까요? 17페이지요. 배경. 국내 정보의 압제, 삼정의 문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외 외세 침략, 곡물 유출로 인한 식량 부족. 그 다음에 동학의 성격 변화. 이제 원래 정치적 성격, 원래 그러니까 정치적이란다. 종교적 성격에서 그 삼내 집회, 그 다음에 보훈 집회 거치면서 정치적 성격으로 변해간다는 거. 예. 그리고 교조 신원 운동, 이건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내 집회 안이 아니라 보훈 집회와 삼내 집회 사이에 있는 일이에요. 서울 가서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정계, 고부밀란, 요거는 이제 1차 분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부밀란을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안핵사 있죠. 그 안핵사, 이용태가 학정을 하면서 1차 분기가 백산에서 일어납니다. 황토연, 황룡촌 승리를 갖다 거쳐서 전주 화약을 갖다 맺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농민군이 일단 해산을 했어요. 근데 일본군이 이때 들어왔던 일본군이 경복궁을 갖다 점령하면서 다시 2차 분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 분기 때는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좌절을 하게 되는 거. 의는 뭐 가볍게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내용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문제까지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문제들. 자, 40페이지. 40페이지란다. 45페이지. 동학농민군의 그 운동의 순서룩화 바르게 배열된 것은 여기는 보니까 삼내 집회, 보훈 집회, 서울 복합상소, 고부공기.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의 성격 변화, 요 부분을 갖다 중심으로 순서를 잡아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 이제 삼내 집회가 먼저예요, 보훈 집회가 먼저예요. 처음에 삼내 집회까지만 해도 종교적인 성격.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복합상소, 보훈 집회를 갖다 거치면서 이제 정치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치적 성격을 띈 동학농민군이 처음으로 이제 1차 봉기를 하는데 그 1차 봉기를 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고부봉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순서가 삼내 집회, 기읍,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2번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군의 전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 시기에 일어난 것은 황토연 전투 전주선 연령, 그 다음에 재봉기하는 거요. 뭐를 계기로 기역 시기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이네요. 그러니까 청과 일본 군대가 파견되었다. 이거는 전주성 점령 이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전주성 점령 당하고 나서 민비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했다. 재봉기 사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그 다음에 일본군, 그 청일군 들어온 다음에 있죠. 고종이 그걸 보고 쫄아가지고 급하게 화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항소 설치됩니다. 그 다음에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체포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왕과 화해를 하고 해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우금치 전투 이후에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와 전주약을 맺고 농민군이 해산하였다. 뭐 충분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건을 영국으로 만들고 한다. 영국에서 볼 수 있는 인물은 세아세아 파랑세아 뭐 쭉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무슨 노래냐면 우리 전봉준이 있지 않습니까? 동학농민군을 갖다가 이끌었던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바로 녹두 장군이에요. 녹두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콩의 일종인데 정말 조그만 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콩이 바로 녹두예요. 그러니까 전봉준의 별명이 녹두장군인데 왜 이 별명이 붙었냐면 이 사람이 키가 되게 작대요. 155인가 3인가? 어째 조그만하대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전봉준 장군.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신분제 폐지를 알리는 관리. 요게 동학농민운동 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신분제 폐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는 군인. 요거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는 군인과 동학농민운동과 관련 없죠. 그 다음에 우정총국 개국 축하하는 관리. 이거는 뭐예요? 갑신정변. 우금치에서 일본과 싸우는 농민. 이게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43번. 탐관오리, 요거 안 봤군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패전개혁안 내용을 안 봤죠, 우리가. 패전개혁안 내용 이거요. 전반적으로 이제 반봉견, 반회수로 있는데 이거 여러분 제가 그냥 분류한다고 붙일 거예요. 이런 걸 외우지 마세요. 요것도 안 중요해요. 정말 시험에 나오는 이런 문구들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그냥 외우기보다는 뭔가 이제 대충 이해를 하면서 어떤 맥락이란 걸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탐관오리, 행포한 부호, 불량한 양반을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피지배층이다 보니까 지배층과 관련된 애들 거부감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갑신정문은 고작 해야지 탐관오리 엄직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얘들은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배층이 뭔가 이제 그 지배층들한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벌과 신분타파를 갖다 주장을 하는데 뭔가 있죠. 좀 구체적으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노비, 문서, 소각 아주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천인대우 개선, 백정의 패랭이가 없애달라 이러는 거예요. 너무 쪽팔리다는 거예요. 가시 좁은 잡이 그 가시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 그 백정들이 써야 되는 가시인데 너무 쪽팔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상가부의 개가용. 뭔가 이제 좀 서민적인 것들을 갖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벌타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3대 개혁이 모두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개혁 드디어 나왔습니다. 토지 평균 분자. 지조법 개혁 다이어랑은 완전히 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얘들은 정말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갖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무명잡세 모두 폐지. 화끈하죠. 공사체 모두 무효.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외와 내통하는 자는 엄징할 것. 이건 뭐냐면 우리 외세들 중에 누구 제일 싫어한다고 있어요? 왜? 백성들이. 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있죠. 뭐 토지 평균 분작 뭐 요런 것도 봤을 때 그 동학농민군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1번 반봉건 반침양 맞아요, 들려요? 맞죠? 민중의 정치 참여 이루어졌다. 어때요? 맞죠? 90군데 차별. 잠시만요. 민중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졌다. 옳은 것 고르는 거죠. 그러면 1번이요. 1번. 이거는 이제 민중의 정치 참여랑은 그대로 맞는 건 아니죠. 민중들이 주도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개혁에 성공해서 정치 참여를 갖다 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거는 2번은 약간 애매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집강소 같은 거 있잖아요. 집강소 같은 데서 일부 있죠. 그 민중들이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 지역 전라도에서 어떤 이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주도를 했거든요. 2번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세모선지예요. 그러니까 1번이 명확하게 맞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될 수는 없는데 전형적인 문구예요. 1번은. 근데 2번은 이제 약간 좀 애매한 성구네요. 그 다음에 이제 90군데의 차별. 이거는 이모굴란. 그 다음에 이제 근대국가 건설을 하는 최초의 개혁운동. 이거는 갑신정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44. 위정척사운동과 동학농민운동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니까. 위정척사운동과 동학농민운동의 공통점. 왕조부종의 성격. 맞아요, 틀려요? 동학농민운동은 그 1기 때 반봉건이기 때문에 반봉건이 왕조부종이랑 조금은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도 왕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위정척사운동은 어때요? 위정척사운동은 얘들은 왕빠예요. 왕 오타쿠예요. 예, 얘들은 전근대적 질서에 매달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번 무조건 틀리고 반외세주의적 성격은 어때요?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이 두 개예요. 반봉건 반에스죠. 반에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위정척사운동은 어때요? 반에스 들어가죠.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민이 주도 아니에요. 위정척사운동은 양반들입니다. 그 다음에 개화 독립사상
둘 다 안 치네요. 동학도 안 치나고 위정석사도 안 치네요.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이 제시한 패전개혁안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안동 김씨 세도 가문은 물러날 것 이런 내용 있어요, 없어요? 예, 이런 내용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명성황후 시해를 사죄할 것 아직 안 죽었습니다. 토지의 평균 분작 실시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3번 정답. 그 다음에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할 것. 얘들은 개화 관심 없다고 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까지 보고 이제 다음 문제부터는 이제 가보개혁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요까지 보고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